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 5%대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어저께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다시 시작됐다. 자, 그리고 제가 고가 돌파 이후에는 약간 좀 쉬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오늘 좀 강하게 나왔는데, 자, 일단 알테오젠이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움직이는 이유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 그리고 그 첫 번째를 머크가 만들어줬죠. 뭐 사실상 머크가 계약을 했죠. 그리고 그 규모가 역대급이에요. 4.7조 원 규모. 물론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도 계약을 한 내용이 있지만 머크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금액 측면에서. 근데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범용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머크하고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키투루다에 국한됩니다. 이걸 키투루다 SC라 그러죠. 이것만 가지고도 연간 1조 원 정도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실현할 수 있는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텐데 중간에 왜 조정을 받았을까? 이건 어쩔 수 없다. 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시장은요, 철저하게 선반영됩니다. 이 선반영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의 실적보다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의 실적보다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럼 지금의 실적은 어떻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죠. 자, 그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고가를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제 고가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5% 정도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7월달, 24년 7월이죠. 24년 7월달에 25만원 정도의 주가를 형성을 했죠. 자, 이때 당시의 실적보다 지금 실적이 더 좋아요. 자, 그러면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만원, 8만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23년도에 14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당시 23년도의 실적은 어땠을까? 내용을 보면 적자예요. 7.7조 원 정도의 적자를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의 실적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가 상승 폭은 실적이 더 좋고 이익의 규모 자체가 거의 뭐 역대급으로 늘어났고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7월 달의 주가보다 지금이 더 낮은 위치에 있다. 왜 그럴까요? 실적보다 주가가 더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알테오젠은 지금의 실적을 보면요, 적자입니다. 쭉 이렇게 보면, 그쵸? 적자예요. 그리고 올해 250억 정도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본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아주 좋지 않은 실적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다. 시가총액이 25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익에 대한 규모가 250억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말도 안 되죠. 이 PER 몇 배입니까 이거? 거의 한 1000배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주가는 선반영된다. 가격이.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 돈은 어디로 간다? 실적이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는 쪽.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었던 내용이 뭐냐?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여기서 안 빠지잖아요. 한국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빠질까요? 이 밑에서는 그쵸?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최대치가 25만 원. 하이닉스 기준입니다. 25만 원이고 2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예상치에 대한 실적이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26년부터는 연 1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 정도가 갔을 때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주가가 받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60만 원까지 이야기를 드렸느냐? 키트루다에 대한 판매량만 가지고도 키트루다는 10년 이상 판매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키트루다, 머크의 키트루다의 판매량만 가지고도 그 로열티 수입만으로도 알테오젠의 이익 규모는 1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주가가 거의 한 4조에서 5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가 지금 5배, 뭐 6배, 7배씩 더 올라와서 25조 이런 식으로 주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이 정도의 가격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조 원 정도의 이익 규모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실제 2.5조 정도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정도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키트루다 플러스, 그렇죠? 즉 1조 원 플러스 추가 나올 수 있는
법령적인 부분. 근데 머크는 키트루다 단독이고요. AZ, 아스트라제네카는 법령적으로 사용하죠.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재료가 나온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떨어졌을 때는 뭐가 나오느냐. 자, 보세요. 머크와의 계약은 확정적이다. 즉 하이닉스에서 앞으로 26년, 27년도까지 HBM이 완판된다는 건 확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를 못 넘었어요. 하이닉스가 넘더라도 그렇게 그 넘는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이닉스가 2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했었던 거 오케이. 왜? 기대치를 훨씬 더 크게 상회를 했어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대치를 거의 수렴한 정도였다. 근데 실적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25만 원부터 주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어디까지 빠집니까? 15만 원까지 빠지죠. 그렇죠? 대략 한 30% 이상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기대감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지니까 굳이 여기 이하로 떨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알테오젠으로 적용을 시켰을 때, 그쵸? 키트루다에 대한 판매량이 저격이 됐기 때문에 굳이 30만 원을 하회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시킬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는 누가 들어와요? 락바텀 물량. 그게 형인우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물량이 되는 겁니다. 뭐 메이저, 기관, 외국인, 헤지펀드 이쪽에 대한 물량들이 이쪽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쪽에 들어오면서 한 번씩 시세를 내주는 곳. 이게 개인들의 매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단순히 저가 매집 물량이고, 올라갈 때는 무조건 신고가를 만들면서 이 밑에 보시면 거래 터지죠? 거래 터집니다. 또 거래 터지죠? 또 거래 터져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가격이 선반영하는데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선 돈이 몰려야 되고, 돈이 몰리는 과정에서 그쵸? 뭐 석 달, 넉 달, 뭐 길면 6개월, 1년 이렇게 물려있는 물량들이 풀리는 구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신고가 구간이고 그게 지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건이 추가적으로 나왔고, 그게 머크의 계약건과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도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건이 추가적으로 2조 원 이상의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건 무슨 의미가 돼요? 할로자인과의 소송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들이 어저께도 계속해서 나온 부분이 있죠. 자, 보세요. 요 내용인데 2조 원 기술 수출 잭팟 알테오젠 특허 분쟁 우려도 신나. 이게 뭐예요? 할로자임 엠다제와의 특허 분쟁 관련 된 내용입니다. 자, 내용 계속 볼게요.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최대 2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지난해부터 제기된 특허 분쟁 우려를 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보인다. 이거 그냥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제가 원래 이 내용은 계속해서 뭐 꼬아서 얘기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잘 본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꼭 보셔야 되는 게, 자, 보세요. 아스트라제네카도 빅파마입니다. 근데 빅파마가 법령적인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규모가 2조 원에 달하는데 여기서 특허 관련된 문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계약을 할까요? 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실전에 들어와서 봤을 때,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봤을 때 형인우 대표가 굳이 구태여 여기 11월 21일 날, 그쵸? 쭉 올려서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그쵸? 형인우 4.78% 그리고 0.23% 더해서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저가의 매수 구간이 나왔죠. 근데 이건 형인우 대표가 일부러 물리려고 들어온 물량입니다. 이 사람도 아무리 1조 원 이상의 규모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딱 하나만 보자 이겁니다. 신고가를 넘었다. 앞으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믿고 가면 된다. 그때 그 실적이 키트루다만으로도 60만 원은 무조건 돌파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AZ 플러스 다이치 상교와의 ADC 쪽으로 확대되는 부분들, 그리고 ADC 쪽으로 확대되는 게 4세대 항암제, 그리고 키트루다가 3세대 항암제, 그리고 무엇보다 그쵸? AZ 쪽으로 법령적으로 나가면 기존에 있었던 항암제까지 다 먹을 수 있다. 즉 제형은 간편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특허는 알테오젠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충분하게 해먹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주가는 반영하고 있다. 이게 뭐 특정한 약품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샀는데, 유한양행은 레이저 티닙 하나예요. 이렇다 보니까 법령적이지 못하죠. 레이저 티닙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법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게 FDA 문턱 항암제 중에서 한국에서 만든 항암제 중에서 FDA 문턱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올라가다가 시장 꺾이니까 같이 꺾이는 제한적이잖아요. 추세는 유지를 하지만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테오젠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알테오젠은 SC 제형, 즉 ALT 비포 하나만으로 어떻게 돼요? 다른 항암제와 모두 연계가 가능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여기서 ADC 쪽은 앞으로 차세대 항암제예요. 항체 약물 접합체.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보셨으면 좋겠는 게 6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건 100%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을 다이치 상교와 이번에 AZ 쪽으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100만 원 이상도 열어놔야 된다. 하지만 주가는 등락이 심할 겁니다. 22평가 너무 벌어지면 매도 구간을 잡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뭐 물량을 조금씩 줄인다거나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거지. 알테오젠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매도하고 간다? 저도 실제 저는 제가 직접 매매를 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 꼭지에 있는 부분은 포기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시가를 다시 돌파를 해서, 즉 고가를 다시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만드는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붙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했을 때 모두 버리고 확인하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 구간을 잡는 것처럼 항상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저께는 한 30% 정도 수익 구간을 넘어갔다가 오늘 5% 빠져서 25%대 거의 뭐 한 26, 27%대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저는 다시 매수 타점을 잡을 생각이고 떨어지는 부분에서 내가 바닥을 잡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여기서 공매도 관련된 3월 31일부터 그쵸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공매도는 주가 상승을 폭발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앞서서 뭐가 있냐면 공매도를 먼저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공매도 물량, 즉 숏 커버링이나 숏 스퀴즈가 나오기 전에 공매도 물량을 채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 조금은 필요할 거다. 그리고 이건 기계적인 내용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한 전망, 공매도와 알테오젠에 대한 전망하고는 상관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데 알테오젠은 지금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그 과정에서 주가가 실적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고평가라고 인식이 됩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든 제가 아까 전에 하이닉스 보여드렸잖아요. 8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50조가 넘게 올랐어요.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선반영된다. 끝입니다. 즉 공매도가 들어오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등락 구간을 만들면서 우리한테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다. 이 구간에서 타점이 가장 중요하고 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시장도 선반영되기 때문에 여기 미증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가부터 15% 정도 빠졌는데 나스닥이에요. 하락하는 상황은 경기 침체 이슈. 하지만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는 오늘 FOMC가 있는데 FOMC 이후에 반등 구간을 서서히 만들어 갈 거다. 하지만 등락은 심할 거예요. 뭐 4월달 초반 정도는 지나야 하지 않을까. 트럼프의 그 상호관세, 그쵸? 상호관세 부분이 4월 2일인가부터 시작이 되니까 4월 2일부터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관련된 내용이라서 얘기를 쭉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패스하고 다음에 시간이 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여기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실제 종목에 대한 타점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유한양행 그쵸? 8시 55분 제가 매수 타점을 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하나 시스템 이미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는데 오늘도 새로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분할로 계속해서 매수해 가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신고가 구간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등락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주도주군에 포함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보세요. 코스닥 하락 바이오 약세 영향이다. 미용까지 포함해 약세를 보였다. 시장이 하루하루 다르게 진행된다. 단 결은 같다. 선반영되는 결. 그리고 요 며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화장품 등이 좀 올렸는데 시세는 ODM 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화장품 쪽도 아직까지는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알테오젠은 5% 하락했지만 고가 저항 받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고가 구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신고가를 만들었고 신고가 구간에서 한 달 동안 매수한 결과 5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이따 제가 계좌를 열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요건 제가 오타 친 건데 25% 정도 수익 구간에 있고 몽땅 보유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주도주 매너 없다. 무조건 주도주 하자. 현재 주도 섹터 바이오, 원전, 조선, 로봇, 방산 여기 안에서만 매매하고,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이라도 반도체 쪽으로 조금씩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삼성중공업을 한 16% 정도 수익 구간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 자금을 옮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끝이 아니라 다시 조정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매수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도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제 제 계좌 내용을 오픈하는 겁니다. 어때요? 16%의 수익 구간 계속해서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서 수익 구간이 나온다. 그리고 알테오젠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자, 내용 보시면 제가 여기 그렇죠? 24년도에도 계속해서 매매한 결과 쭉 보시면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만들어냈고요. 이번에 2월달 1월 말에도 32만 5천원, 35만 2천원 그렇죠? 계속해서 매수한 결과 지금 25%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한화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그렇죠? 50%대 수익 구간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는 점,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시장에 대한 판단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이론상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이론상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많이 조금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주식은 언제 사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확인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가격대를 확인하는 것만이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여기 보면 조회를 눌러놓고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쵸? 수익 구간이 50%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바닥이야. 틀리면 내려가면 그냥 손절하나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이거보다 더 빠지면 이거보다 더 빠지면 이거보다 더 빠지면 시세가 몰리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에코프로 같은 종목군들 봐요. 떨어질 때 보면 하염없이 떨어지죠. 2차전지 같은 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즉 추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가격을 보면서 시장과 연결을 시켜서 이 가격을 보고 매매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알테오젠과 함께 앞으로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 되겠느냐. 그 종목군들을 제가 하나오션처럼 이렇게 50%대 수익을 볼 수 있는 4월까지 해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
지금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